자, 오늘 이제 2021년 12월 31일 21년의 또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다, 고생하셨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많이 받으셨습니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니까 지금 어버버거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두 개가 합쳐졌어. 연말에 이제 고생하셨다랑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메이저리그 이 전문 뭐 스포츠 전문 매체죠. ESPN에서도 이 지난 10년 동안 주요 FA 계약을 연간 평가하는 컨텐츠를 내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직장 폐쇄됐으니까 할 만한 거 사실 없지. 요것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뭐 탑 10 요렇게 뭐 그냥 좀 천편일률적인 랭킹만 선정을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맨날 해가지고 매년 해가지고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10년으로 이제 늘렸어. 네. 10년 동안 매년 이제 FA 선수들 중에서 최고액 계약, 그리고 의문점이 남는 계약, 그리고 해자 계약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좋아요. 10년 동안의 이 FA 계약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는 이번 2021년 계약을 했었던 선수들을 한번 또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FA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선수는 조지 스프링어였죠. 그쵸, 최고액 계약. 최고액 계약입니다. 최고의 계약이 아니라요. 6년 동안 1억 2,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올 시즌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리 시거 선수가 3억 2,500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뭐 대박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후에 뭐 린도어 선수도 있고 그랬지만 이 3억 달러를 넘는 계약을 했을 정도로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최고액 금액이 1억 2,500만 달러. 사실은 조금 저렴하다, 뭐 낮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이 해에는 FA 풀이 유독 좋지 않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전해에 많이 FA 계약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기 때문에 참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네. 이번 오프 시즌 때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지난해는 건너뛴 구단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19 단축 시즌 때문에 씀씀이가 좀 줄어든 구단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그래서 2012년에 FA 총 지출액 13억 달러 이후에 지출 총액이 최저였던 13억 2천만 달러에서 스토브리그가 마무리가 됐는데 거의 8년 만에 복귀를 한 거니까 네.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스프링어 선수가 최고의 계약, 이 리얼무토 선수를 제치고 필라델피아 계약을 했었던 리얼무토 선수를 제치고 가장 큰 계약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쨌든 첫 해 활약 좀 다시 돌아봐야 되겠죠? 일단 시즌 초반에는 바로 결장이 있었죠. 부상 때문에 출전을 바로 하지 못했었고 돌아와서도 곧바로 다시 아팠어요. 그러면서 많은 걱정거리를 남겼었는데 갑자기 시즌 후반부터 방망이가 불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토론토 상승세를 이끌었고 시즌 막판에 류현진 선수 등판 경기였는데 발목을 접지르면서 호수비하다가 수비를 펼치다가 결국엔 3루타로 연결이 됐고 수비도 실패를 하고 부상까지 입으면서 그 이후에 타격감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OPS가 어쨌든 0.907, 그러니까 OPS 9를 넘기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출전 경기 수가 80경기가 되지 않는 78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짧은 경기를 나왔음에도 이 22개의 홈런을 치면서 펀치력을 보여준 것은 있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아까 1억 2,500만 달러가 말씀드렸죠.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6년 1억 5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 이 사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 스프링어 선수를 데려왔었던 이유 앞으로 조만간 몇 년 동안은 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도 있고 보비셋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달려보겠다. 토론토 한번 대권 도전해보겠다. 거기에 이제 류현진 선수 그 뒤이어서 스프링어 선수까지 영입을 했었던 그 사실 신호탄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2020 시즌 첫 번째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냈고 이제 스프링어까지 멋진 활약을 펼쳤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였겠지만 스프링어가 시즌 초반에 결장한 경기에서 토론토 승률이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 후반기에 아무리 잘하더라도 스프링어가 100점짜리 활약을 했다고 보기에는 많이 어렵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많이 그때 어렵고, 있었더라면 이 스프링어가 있었더라면 시즌 초반에도 조금 성적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을 야구 진출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게 스프링어가 또 가을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휴스턴 시절에도
유독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었고 2017 시즌에는 월드 시리즈 MVP였는데 스프링어의 가을 활약을 딱 한 경기 차이로 못 보게 된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스프링어 선수가 또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지금 꾸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죠. 이 계약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의문점이 남는 계약, 이제 원문으로는 롤 오브 더 다이스, 뭐 주사위를 굴린 계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를 좀 봤을 때는 첫 해는 망했다는 뜻이에요. 일단 대충 모험을 말하자면. 걸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쭉 계약을 봤을 때도 이 롤더 다이스에 패트릭 코빈 선수도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코빈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한 시즌에는 잘했고 그 다음 시즌에도 잘했는데 왜 롤더 다이스야?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계약이 되었다라는 이제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우어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한 계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바우어를 영입하기 전 바우어의 몸값을 말씀드리자면 1억 200만 달러잖아요. 3년 동안 1억 200만 달러. 정말 엄청난 금액을 줬는데 올 시즌 모두 아시겠지만 시즌 중반까지는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었어요. 네. 평균 자책점도 2점대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7월부터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는 거. 맞습니다. 이 원문에서도 계약하기 전에도 다저스는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좋은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왜 데려왔는지를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월드 시리즈 연패를 위해서죠. 일단 2020 시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었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하려는 생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부상이라던가 본인의 부진 때문은 아니었지만 실패한 계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2020 시즌에 싸이 영상을 받았지만 이때 이제 단축 시즌 그리고 이제 같은 지구만 상대를 했잖아요. 인터리그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만 상대를 했다. 타선이 약했었던 내셔널리그 중부지구만 상대해서 나온 성적이었고 당장 2019년에는 평균 자책점이 4.48, 4점대였던 선수를 그치. 왜 이렇게 비싸게 데려왔느냐. 여기서부터 일단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18년에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긴 했었고 올 시즌에도 나온 경기에서 잘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건 ESPN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07.2이닝 8승 5패 ERA 2.59에 137탈 3진 굉장히 잘했는데 17경기 이후에 성폭행 혐의 때문에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제한 명단에 또 등재가 됐고 바우어 선수가 이탈하면서 다저스도 급하게 선발 투수를 수혈하기 위해 이 슈어더 선수를 유망주 뭐 조시 아그레이, 키보트 루이스를 주면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지 물론 않습니까? 슈어저 한 명이 아니라 트레이 터너까지 같이 데려온 영입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슈어저가 좀 메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에는 바우어 이탈의 여파가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슈어저는 올 시즌에 잘 써먹긴 했어요. 뭐 마지막 주 경기 전까지는 0점대 평균 자책점이었고 마지막 주 경기를 합치더라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다저스가 106승을 거두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긴 했지만 네. 문제는 바워 때문에 슈어저를 데려왔는데 반 시즌밖에 못 썼어. 그렇죠. 결국 매치랑 계약을 했잖아요. 유망주 이탈은 유망주 이탈대로 겪고 또 슈어저는 결국 잡지 못했고 월드 시리즈 우승도 못했고 이 바우어의 계약이 계속해서 다저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여전히 바우어의 다저스에서의 미련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또 이제 팬 사이트에서도 바우어에게 목소리를 또 높이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에 못 나서는 것도 못 나서는 건데 가을 야구에 맞춰서 SNS에 복귀를 했다. 이것은 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퍼뜨렸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 진짜 너무 꼴보기 싫었잖아요.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지금 지는 가을 야구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팀 동료들도 돌아온다고 해도 열받았겠죠. 받아줄 생각 없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있다는 걸로 봐서는 다저스에서 과연 바우어 선수가 계속 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뭐 올 시즌에 3천만 달러 이상 연봉을 받았던 선수가 역대 최다 14명이고 그 중에 3,800만 달러를 받은 바우어 선수가 최악의 선수다. 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내년 시즌 연봉만 해도 3,200만 달러인데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제한 선수 명단에 있다거나 한다면 3,200만 달러가 그냥 고스란히 호흡에 돼요. 날리는 거예요. 네. 게다가 2023 시즌에도 이게 선수 옵션이거든요. 3,200만 달러인데 만약에 바이아웃 그러니까 이제 옵트아웃을 선언하지 않으면 3,200만 달러를 고스란히 줘야 되고 만약에 옵트아웃을 선언하면 그래도 또 1,500만 달러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바우어 선수가 옵트아웃을 선택을 하겠냐고요. 2023년에도 그냥 3,200만 달러를 홀로록이 다 먹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6,400만 달러를 또 그냥 버리게 되는 다저스의 진짜 암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의 이 그동안의 운영을 살펴봤을 때 2013년 이후에 정말 합리적인 운영을 하면서 8년 9년 동안 강팀을 지속했었잖아요. 근데 바우어 한 명 때문에 지금 올겨울에 고생하는 거 봐봐요. FA 선수 영입하기에도 애매해졌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을 때 바우어가 진짜 다저스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진짜 바우어 때문에 사실은 지금 커쇼와 젠슨의 거취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없는 그렇죠. 게 사실 이 하나 선수 때문인 거 아니에요. 바우어가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4-7세 기준선을 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젠슨이랑 커쇼랑 계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맞습니다. 진짜 다저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터지는 진짜 꿈속에서도 나올 것 같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선수가 또 바우어가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자 계약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바게인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찰리 모튼 선수의 1년 1,500만 달러의 계약이 또 선정이 됐어요. 이건 뭐 이건 역시 인정이죠. 인정이지. 찰리 모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단년 계약을 맺고 있고 뭐 은퇴를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된 게 매 시즌마다 멋있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 요 리스트에서도 지난 10년 동안의 그 FA 계약을 평가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베스트 바겐, 그러니까 해자 계약으로 3번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2017년에도 한 번, 2019년에도 한 번, 2021년에도 한 번 선정이 됐으니까 진짜 이 최근 몇 년 동안 단기 계약으로 꾸준하게 잘해줬던 선수가 바로 모튼이다. 옛날에 구로다 선수랑 굉장히 흡사하죠. 구로다 같은 경우에도 단년 계약을 맺으면서 정말 멋진 활약을 펼쳤었는데 네. 올 시즌에 모튼의 성적을 살펴보면 14승 6패, 평자책점도 3.34를 기록했고요. 네. 185.2이닝이나 소화하면서 탈삼진도 216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매체에서도 30대 베테랑 투수를 영입할 때 모든 팀이 바라는 활약을 모튼이 보여줬고 33세 이후에 5시즌 동안 받은 연봉 5,9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근데 여기 동안 이 시즌 동안 5시즌 동안 61승 24패, ERA 3.34, 월드 시리즈 2차례 우승했죠. 월드 시리즈 중에 3경기에 등판하면서 맹활약을 했다. 또 포스트 시즌마다 이제 일리미네이션 게임이라고 하죠. 네. 지면 떨어지는 경기. 모튼 나오면 무조건 이겨. 그래요. 승률 100% 투수. 이게 갖는 임팩트가 있고요. 또 올 시즌 모튼의 활약상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파 선수가 공에 맞았어. 그때 2회였죠. 월드 시리즈에서 2회 타구를 맞아가지고 공을 던져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갑자기 교체됐잖아요. 네. 알고 보니까 복사뼈가 부러졌다는 거야.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150 몇 킬로짜리 광속구를 뿌리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 투혼. 야, 이 선수단도 여기에 감명을 받아서 으쌰으쌰한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다. 진짜 월드 시리즈 우승에 아마 이 동기부여가 상당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해자 계약의 대명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틀란타 그래서 내년에 이미 이 모튼 선수에게 1년 2천만 달러의 계약을 안겨준 것도 역시 뭐 놀랄만한 일은 아니고 뭐 매년 은퇴한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진짜 뭐 40살까지 뛰는 거 아닌가, 뭐 40 몇 살까지 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튼 선수의 활약은 정말 그러니까요. 돋보이는 활약이 아닌가. 모튼이 사실 피츠버그에서 뛸 때는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쵸. 정말 신기한 게 휴스턴으로 가서 그냥 세게 던지다 보니까 구속이 늘어났대. 너무 말을 쉽게. 그래서 저는 파인타르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네. 파인타르 이슈랑 상관없이 그냥 잘하는 오히려 거야. 모튼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더 좋았어요. 맞아요. 전반기 때 좀 부진했다. 후반기에 살아나고 회전 수비 있고. 하나도 없었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2021 시즌 계약했었던 FA 선수들에 대한 평가, ESPN의 평가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서 네. 저희 코멘트도 좀 달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올 시즌에 계약했던 선수들, 이 새 선수들 외에도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1년 마지막 컨텐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주말 쉬었다가 2022년 또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